안녕하세요. 네, 저는 10년 동안의 실패 이야기, 실패를 의미 있는 일로 탈바꿈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강영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응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강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지금 보니까 벌써 3시까지 열심히 듣고 계신데, 이제 한 2개, 3개 세션 남으셔서 또 아쉬운 마음도 들으실 것 같아요. 좀 약간 기지개 한번 켜보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약간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 조금 더 약간 좀 리프레시 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지개 스킬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럼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이너 강영화고요. 최근에는 저를 디자이너이자 창업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디자이너이자 창업가인 강영화입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가 토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용 제품 만드는 디자이너로 꽤 오랫동안 한 3년 반 정도 일을 했고요. 프로덕트 디자이너 툴즈라는 직무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한 다양한 종류 그때 최초로 이걸 시작했었는데 토스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내부용 제품과 각종 이제 사용자분들인 팀원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는 각종 일들을 진행하면서 업무를 진행했었어요. 저는 저 일하는 방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공유할 수 있을까 해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제가 만화가로도 데뷔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툰을 그렸었는데 약간 이런 만화 같은 걸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방식들을 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제가 창업하면서는 토스 퇴사하고 대체 무슨 일 하냐 약간 이런 류의 글을 이오 플래닛에 올렸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받는 멤버 지금 1위로 계속 한 거의 1년째 저기 박혀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좀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창업을 해서 5명의 팀원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앱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팀원분들 여기 와 있거든요.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5명의 팀원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보통 콘텐츠 작성부터 디자인부터 재무와 기타 등등 업무들을 다 맡아서 하는 잡부로 정말 말 그대로 잡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창업하면서 시작했던 이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프콘의 발표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한 세보니까 한 7개 정도 되는 강의를 이제 인프런에서 내보냈었는데요. 아마 이걸 통해서 저를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디자이너분들이 더 행복하고 또 즐겁게 일을 하는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좀 더 그런 에너지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주제는요. 실패라는 건데요.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말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지금 제 실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당당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제가 실패를 막 떠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실패를 했던 과정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배운 점들을 통해서 내가 실패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실패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패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패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실패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도가 있어야겠죠. 우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차게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패를 통한 배운 점을 찾고요.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배운 것들도 많았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더 잘 실패할까?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더 잘 실패하고 또 더 잘 성장하고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막 엄청 적거나 이러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또 내가 나의 실패는 어떤 건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 고객을 만나지 않고 제품 만들었던 좀 그러면서 대차게 실패했던 사례랑 저도 팀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팀을 어떻게 하면 다 더 잘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했던 사례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점을 더 뭔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약점에 집중하면서 약점을 더 개선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었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려드리고 또 항상 회의 진행을 잘 못했던 그런 것들. 전 제가 한 2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요. 약간 이런 얘기들을 들려드리고 또 저도 나름 직무 전환을 하려고 했었어요. 회사 안에서. 근데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서 이건 어떤 거였는지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고객인데요. 사실 고객을 만나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포스에 들어가는 앱을요. 약간 이게 좀 슬픈 스토리인데요. 좀 슬프기도 하고 너무 옛날 얘기라서 약간 머쓱하기도 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일했던 회사는 도도 포인트라는 태블릿에서 전화번호 누르면 핸드폰 번호로 내가 먹었던 그 커피나 아니면 음식의 그런 값을 일부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같이 함께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연관된 포스기에 그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동하는 포스 앱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한 2017년인가 8년인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때 포스가 이런 윈도우 XP가 이제 죽기 직전에 포스기를 쓰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 앱과 연동되어서 거기서 적립화면이 여기서 띠링 하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품을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품을 이제 짜란 보여드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인 게 저희가 이걸 아예 테스트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내에서 쓰는 그 포스기 자체가 너무 그 화질이 원래 기존에 있는 사용자분들이 쓰시는 화질보다 좋아서 제가 만들었던 디자인이 다 날아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대비가 되게 낮은 컬러를 쓰면 이제 그게 날아가게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뭐 어떤 건 잘 안 보이고 있을 텐데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고요. 저희가 또 스포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때 스포카 한사스라는 멋있는 폰트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잘 안 보였어요. 왜냐면 XP에 있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쓰는 굉장히 구린 컴퓨터 위에서 폰트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와 진짜 이거를 한 달 동안 만들어서 갔는데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거를 그 자리에 가서 알게 된 거죠.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네. 한 달이나 서비스를 만들었고 또 그걸 되게 소중하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정말 좀 저는 뼈 아팠던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팀 회고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뭐 이런 저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되게 미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나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내 디자인으로 같이 구현했는데 뭔가 잘 안 됐고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그 회고를 통해서 제가 저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같이 했었어야 됐다라는 얘기들을 같이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 뭔가 함께 배우는 과정들이 되게 의미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저의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이런 오프라인 맥락이 있는 서비스를 만들 때 항상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고 또 오프라인 맥락이 있을 때 뭔가 사용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리서치 생활화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뭔가 습관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되게 계기가 됐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도 포인트를 만들면서 나가서 사진을 찍었던 것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용자분들이 쓰시는 이런 뭐 POP 같은 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립하는 거 아니면 이벤트 같은 걸 되게 많이 알려드려서 그래서 우리 도도 포인트 앞에 그런 것도 또 더 해보면 어때?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전달해서 제품에 많이 반영하고 이런 일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받아들이는 과정, 또 배울 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 받아들이고 배울 점을 찾는 과정에 팀과 함께하고 또 유저와 함께하고 했던 것들이 저한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걸 통해서 뭔가 다시 시도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팀을 잘 설득하지 못했던 스토리인데요. 2019년에 제가 토스에 그 홈팀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달 반 정도? 근데 보통 홈은 저희 앱에 이제 보여지는 가장 첫 화면이고 관문 같은 거잖아요. 홈 화면의 특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홈 화면 생각하면 어떤 화면이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 그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대출 받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넘어가고 그리고 광고를 보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홈 화면을 고치잖아요. 그럼 보통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그 지표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홈 화면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로 발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디자인적인 문제도 많겠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서 제가 이거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 이거 저거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팀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같이 일하던 PO분이 팀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홈을 하나 하고 또 다른 사일로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다른 스쿼드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약간 홈에 있는 일들이 되게 엄청 좀 약간 뒷전으로 밀리고 잘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하자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잘 안 됐겠죠. 홈 화면에 이런 특징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되게 이해 관계자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과 되게 조율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특히 PO들이 되게 그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그런 사례들이 되게 생각나요. 제가 이거 해보자라고 해서 잘 안 됐어요. 실패를 했죠. 뭔가 제가 생각나는 건 이 홈 화면에서 어떤 숫자가 되게 헷갈리는데 이걸 바꾸자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들과의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더 논리적으로 잘 설득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건 약간 팀에 있는 리서치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그 토스의 블로그에 있는 리서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리서치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때 홈에 대한 리서치들을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거라도 좀 해보자 해서 저는 약간 리서치들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023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퇴사 직전에 홈 화면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일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오픈 스퀘어라는 그 행사에서 강수영님이 발표를 하셨던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저랑 같은 화면에 디자인을 했고 거의 시간도 많이 차이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투입한 시간도 별로 차이나지 않고 근데 이제 저랑 달랐던 건 이제 저는 되게 많은 사용자와 함께 만나지 못했다면 수영님이 작업하셨던 그런 사례들은 300명의 사용자와 디자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개선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셨던 사례들이 있었어서 그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 오픈패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 블로그 글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여기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숫자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무슨 숫자 같냐라고 물었을 때 사용한 금액을 뜻하는데 잔액 같은 피드백을 받았다고 한다. 제가 팀에 가져가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사용자분들과 함께 디자인을 하니까 더 이게 잘 됐고 저는 사실 잘 안 됐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용자분들과 함께 만나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한다면 팀에서 언젠가 그걸 가져와서 진행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뼈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고 우리 팀이 정말 좋은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전 되게 어떤 면에서는 안심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 또 이런 뒤에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번에 제가 배웠던 건 실패를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뭔가 그냥 아무런 활동들이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시 시도할 힘을 얻고 어느 정도 뭔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또 오히려 그걸 보면서 또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요. 제가 했던 일들을 또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토스에서 이제 튜바 팀이라는 팀에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토스에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토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흘러가고 이 그 지표나 이런 그 데이터적으로 데이터 드리븐하게 디자인을 하려면 데이터 드리븐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만든 내부용 툴인데요. 막 엄청 그 안에 공개되어 있는 거는 사실 딱히 없어가지고 이걸 채용 공고를 좀 가져왔어요. 보통 데이터 관련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은 약간 이런 깐지나는 이런 이미지들, 데이터 시각화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데이터 관련한 제품 만드는 팀에서 겪었던 건 사실 이런 거다. 데이터란 0과 1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또 데이터와 관련된 로그를 알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외계어 같은 데이터베이스 알아야 되고 약간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다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 이게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게 되게 약점에 가까워요. 저는 이렇게 복잡한 도메인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걸 잘 아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진짜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점에 집중하면서 내가 이거를 못하니까 이걸 좀 보완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나서 확실히 느낀 건 내가 잘하는 것만 해도 되는데 왜 이걸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2년이 지나고서야 알게 됐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거의 2년 맡았어요. 그러니까 2년 넘게 맡았는데 2년 넘게 맡았어야 내가 강점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다면 뭔가 나랑 잘 맞는 제품을 가는 걸 가장 작게 실험해봤을 것 같아요. 뭐 토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으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을 해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거 해보면서 더 내가 잘 맞는 제품 도메인은 뭐지? 내가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가장 작게 실험해봤을 것 같아요. 물론 좋았던 점도 있었죠.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팀원들이 팀 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도메인을 다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데이터와 관련된 건 정말 데이터 입수부터 끝에까지 정말 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좀 알면서 좀 어려운 도메인 전체를 알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고 약간 매니저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까지를 이 그 데이터 관련한 제품 어려운 도메인 저와 관련 없는 제가 잘 못하는 도메인을 익히면서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약간 그 팀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거죠. 제가 시도하고 실패했던 과정. 근데 이 실패가 좀 컸던 과정을 통해서는 좀 작은 실패를 하자라는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려도 아쉽지 않은 정도의 실패가 나한테 더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야 이 뒤에 일들이 조금 더 편하고 더 잘 흘러가겠다라는 생각을 이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나서 제가 그렸던 그 인스타그램에 그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해서 그렸던 내용인데 약점을 보완하게 되면 평준화된 모습이 되지만 강점을 극대화하게 되면 더욱더 극대화된 강점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모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배웠는데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잘하는 것만 하세요라고 말하지만 결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젠가 또 누군가 말해준다면 꼭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잘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아니었고, 그래서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오늘 미팅이 잘 안 됐는데, 뭐 아니면 나 오늘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집에 가가지고 내가 잘 답변 못했던 거를 연습했어요. 막 그 나한테 질문했던 거 적어놓고 아 나 다음에 다르게 답변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했을 것 같아라고 혼자 연습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한다면 오히려 회의가 끝나자마자 아 이거 말 맞아요? 라고 그 이해관계자들이랑 얘기하고 또 이해관계자분들과 만나서 어떤 것들을 더 원하시는가요? 약간 전제가 달랐던 것들을 확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 배울 점 찾는 맥락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울 점을 찾았냐 하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집중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시 시도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직무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디자이너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PM이나 PO로 직무 전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PM이나 PO로 직무 전환을 하고 싶었고 근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그게 이제 리더십 포지션 분들과 약간 제가 했던 일들이 조금 잘 싱크가 안 돼서 뭔가 더 내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분들이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렇게 막 그때그때마다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그걸 모르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셋을 갖추기 위해서 리더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소통이 부재하고 약간 라포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가 이 실패 과정에서는 또 참 힘들었던 게 받아들임의 과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너는 안 되니까 너는 PM이나 PO로 바꾸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무적인 역량이 부족한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약간 감정적으로도 뭔가 정서적으로 약간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피드백을 잘 받아들일까를 더 고민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은 이제 피드백은 내가 아니니까 주눅 들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깨닫기까지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힘들었었는데요. 이 과정을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리더 같은 사람들 혹은 나랑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과정이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제 사례들을 설명드렸어요. 실패의 과정인데요.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배울 점을 찾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게 에너지가 생겼을 때 다시 시도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걸 알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조금씩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분들이 내가 망한 프로젝트나 이런 망한 사례들을 어떻게 심폐소생하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포트폴리오가 망했는데 어떻게 이 지표도 없고 그 잘 안 된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와 전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좀 봤을 때 실패함에 대해서 실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좀 더 줌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본다면 약간 여기에 용기 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잘 못했다라는 인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없이 우리가 포트폴리오나 그걸 전달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억한 심정? 뭔가 정서적으로 해결 안 된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결국 그게 방어 기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잘 전달할 수 없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논리를 잘 뭔가 펼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더욱더 뭔가 회복 탄력성 없이 뭔가 내가 그냥 그것들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뭔가 급급하게 되는 상황들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용기를 내서 내가 잘 못했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해고를 하고 또 함께 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이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잘했는지 뭐 팀과 함께 잘했는지 회고해보고 또 고객들의 피드백 혹은 팀과 함께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 이 실패의 과정이 또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미 있는 실패는 어떤 걸까라고 질문 던져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배움이 있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실패가 좋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시도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거나 포기해버리면 또 이건 좋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 실패를 한번 들여다봤던 것 같은데요.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실패를 좀 집중해서 봤을 때 이게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하나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이 실패가 꼭 실패로만 딱 뭉쳐져서 보이진 않고 그걸 다 쪼개봤을 때 하나 정도는 성공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과정들을 다 봤을 때 내가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뭐였을까? 내가 더 잘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였을까에서 내가 잘했던 부분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실패는 이렇게 성공이 많은데 내가 두 가지 실패가 되게 크리티컬했다고 해서 이걸 모두 다 실패로 묶어버리곤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를 들여다보고 구조화해보고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고하기인데요. 제가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이어봤어요. 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글이 뭔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함께자라기라는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김창준 님이 쓰신 함께자라기는 책에 있는 그 복리조직이 일하는 구조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약간 내가 했던 실패들이 이어져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데 조직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면서 이 결과물이 조직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결과물이 또 영향을 줘서 결국에 내가 복리를 효과를 쌓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리 조직이 일하는 구조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조직이 일하는 구조는 내가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없고 조직은 똑같고 결과물을 내는 어떤 기계적인 일들이 반복되는데 복리 조직이 일하는 구조는 이렇게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적용하면서 뭔가 더 디벨롭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회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고를 하고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배워왔는지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거는 질문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시도할 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각각 다르겠죠. 내가 실패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뭐 문제가 있을까? 내가 실패들을 다 쪼개서 나눠봤다고 했을 때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볼 수 있나?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나? 뭐 아니면 이게 지나치게 크지 않나? 라는 태스크에 대한 얘기들. 또 그거를 이제 알아차릴 때 도움이 되는, 받아들일 때 도움이 되는 질문들도 있을 텐데 알아차릴 때 진행 중에 문제는 없나? 또 지금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지 또 이게 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되는지 뭐 여유가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 또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저는 아까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감정이 드는지 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걸 내 이야기로 만들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회고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찾을지 도와주는 질문, 다른 사람 참여시키고 있는지 또 중요한 것을 짚고 있는지 핵심은 내버려둔 채 변죽만 올리고 있지 않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생각해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 커리어 전반적으로 보냈고, 또 마찬가지로 다시 시도할 때도 에너지가 있는지, 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르게 해볼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거, 또 계획이 마음에 드는지, 뭐 이런 류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회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실패를 의미 있는 실패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쪼개보고 더 배우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저는 이 질문의 리스트를 그 토스에서 요즘 에자일하는 방법 빗 EOA라는 그 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지엽 다음에 강영화가 있어서, 이때 김자유님이 토스에서 EX 라이터 리더로 역할을 하고 계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유님이 진행하시는 그런 EOA 세션 같은 걸 되게 많이 듣고 제가 그런 걸 퍼실리테이팅 하면서 되게 저의 체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를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에 적용을 해서 좀 나눠보고 하는 것들을 또 다른 분들과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전달 드려보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제가 실패를 들여다봤죠. 뭔가 다 모두 다 실패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성공도 마찬가지겠죠. 성공과 실패는 섞여 있는데 이걸 이제 구분하고 구조화해서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또 회고하고 끝이 아니라 뭔가 조정하고 적용하면서 뭔가 복리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제가 16가지 정도로 적었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숫자에 약해서. 근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 던지면서 일하고, 각 과정에 초점을 맞춰보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어떤 거지? 라고 계속 질문 던지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용기를 내는 거. 내가 실패했다? 나 잘 못했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전달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것보다 나 잘 못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용기를 냈어 라고 스스로를 뭔가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는데, 팀과 함께 또 고객과 함께 또 저는 스스로와 함께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나와 함께, 내가 나랑 계속 같이 오래 일할 거니까요. 그리고 나랑 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할 거니까요.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밀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실패가 굉장히 두려워요. 이전에 실패 경험을 되게 담담하게 말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때 진짜 뼈가 아팠고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해서,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뭐 되게 슬프기도 하고 번아웃도 많이 왔었고 좀 힘들었던 경험이 되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작은 자신감이 생겼는데, 어, 어떻게든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웠고 또 그 배운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 가졌던 효능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도 실패가 두렵고 또 고민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창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창업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여기 뭐 전 재산과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 쓰고 있는데 이게 의미 없는 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 뭐 다양한 생각들 하죠.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핸들링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뭔가 이 과정에서 뭔가 그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과 걱정들이 저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 고민이 아니게 된 이유는 저를 생각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뭘까? 나에게 의미 있는 거 뭘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나와 함께 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나를 더 생각하고 나면 이런 고민들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자영님 그리고 키키님이랑 같이 만들었던 강의 중에 번아웃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2022년에 제가 두려움이 많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참 고민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참 잘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이 번아웃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싶었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실패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실패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약간 애쓰시는 분들은 내가 나 스스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자신을 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장표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 오늘 혹은 다음 주, 이번 주에 어떤 거 망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시는지 또 그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고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그걸 걱정하면 달라지는 게 있는지도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걱정했을 때 달라지는 게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나와 그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보고 또 문제 자체를 되게 분석해서 좀 나눠서 보고 구조화해 보면 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 그런 마음보다도 스스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잘하고 싶고 진짜 이 일을 잘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거든요.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되게 믿고 또 같이 멀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40분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